시설 원예기사 2차 작업형 6강 제도의 기초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도면을 읽을 수가 있고 도면을 작성하는데 훨씬 더 손쉽게 그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제도의 기초에 시간을 마련했으며, 이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기술 가정 과목의 제도 파트를 제가 요약 정리한 겁니다. 제도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선, 글자, 기호를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국산업표준 제도 통칙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크기는 제도 용지의 크기인데 보통 A0에서 A4 용지를 사용합니다. 시설 원예기사 2차 작업형 도면 그리기를 할 때는 A2 사이즈의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렇지만 시중에서 A2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A3 용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도 A2 제도 용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3에 연습한 걸 그대로 그냥 A2에 그 사이즈 그대로니까 그대로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A2 사이즈는 보통 신문지를 접어놓은 그러한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고, A3는 A4 2장 크기를 연결한 건데 보통의 타블로이드판 신문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척도는 물체를 도면에 나타낸 크기와 실제 크기의 비율인데 보통 1대 100 또는 1/10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도면에서 1cm가 실제 100cm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리는 도면은 사이즈가 밀리미터, 그러니까 도면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 단위가 없더라도, 길이의 단위가 없더라도 밀리미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도면을 그릴 때는 선을 주로 이용하는데, 선은 물체의 모양과 치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며 제도 통칙에 따라서 모양과 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선에는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이 있는데, 이러한 굵은 실선은 외형선으로서 물체의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 가는 실선 중에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지선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치수, 각도, 가공 방법 등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해칭은 물체의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이고, 파단선은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략, 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파선 중에 가는 파선은 이게 수문선인데 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이며, 일점세선은 가는 일점세선으로 점이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중심선, 하우스 단면도를 그릴 때 그 하우스의 가운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러한 중심선을 사용을 하는데, 물체 및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점세선은 가는 이점세선, 길고 짧고 짧고 길고 짧고 짧고 길고, 이런 것은 가상선으로서 물체의 움직인 상태를 가상하여 나타낸 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연동하우스 단면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은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 중에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이며, 그리고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일점세선, 가는 일점세선을 많이 사용하니 굵은 선, 가는 실선, 가는 일점세선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치수 기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재와 단위. 치수는 제품의 실제 크기로 기재를 하고, 제도 통칙에 따라서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치수는 숫자만 기입을 하고 단위 기호는 생략하지만 그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도 단위는 도를 사용하며 숫자의 오른쪽 위에 표시한다. 그래서 뭐 15도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치수 기재 요소인데,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화살표,
치수 숫자입니다. 치수선은 물체의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되는 선이고, 치수 보조선은 이 치수를 긋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보조선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지시선은 치수나 기호, 지시사항 등을 표시하기 위해 끌어내는 선인데, 지금 이 원의 지름이 얼마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지시선이 되겠습니다. 화살표는 이 치수선의 양 끝에다가 표현해서 이 치수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치수 숫자는 치수선 가운데, 이 치수선 가운데에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치수 규제 방법입니다. 치수선은 물체의 외형선에 가는 실선으로 나란히 긋고 양 끝에 화살표를 붙이는 거고, 치수 보조선은 물체의 연장선을 연장하여 치수선 위치보다 약간 길게 긋습니다. 치수 숫자는 치수선에 평행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치수를 기재하는 순서는 치수 보조선, 치수선, 화살표, 치수, 이러한 형태이고, 지지선이 있으면 지지선도 하고 치수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이 치수의 보조 기호는 치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연동형 온실을 그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름, T,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 지름은 파이프의 외경을 말하는 거고, R은 반지름, 그리고 미음은 정사각형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T는 판의 두께, 골뱅이는 간격, 골뱅이 3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300mm마다 어떠한 간격을 두고 어떠한 행위를 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끈, 골뱅이 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50mm마다 하우스 끈을 설치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규격 표시 및 읽기입니다. 규격 예시는 참고 시설 원예학에 나와 있는 규격 예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형 강관입니다. 원형 강관은 쉽게 말해서 파이프인데, 규격 예시는 파이 21 곱하기 2.0t, 이 말은 파이가 지름이기 때문에 외경이 21mm이고 두께는 2mm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경은 얼마냐? 그러면 21mm에서 양쪽의 t, 두께인 여기 같은 경우는 2t를 빼면 4t이기 때문에 내경은 17mm입니다. 그러면 원형 강관이 이 파이프는 어디에 주로 쓰이냐? 구조물의 지지대나 기둥으로 쓰입니다. 또 다른 규격 예시로 파이 21.0 곱하기 2.0t 곱하기 3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은 원형 강관, 즉 21mm의 이 두께인 이 파이프 3m짜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H형광입니다. H형광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의 뼈대로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흔하게 건설 현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면이 H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수직 기둥이나 수평보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규격 예시를 보면 H 200 곱하기 200 곱하기 8T 12T인데, 이 앞에 200은 높이를 말하고 두 번째 200은 넓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8T는 외부 두께인데, 외부 두께는 이 세로판의 두께를 말합니다. 이 세로판의 두께가 8mm라는 거고, 플랜지 두께는 이 위아래의 두께를 말하는데 이게 12mm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두께와 플랜지 두께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두께인 T1은 이 가운데 세로판의 두께를 말하는 거고, T2인 플랜지 두께는 이 위아래의 두께를 말한다. 그래서 H형광의 H의 200 곱하기 200 곱하기 8T 12T는 높이 200mm, 넓이 200mm, 외부 두께 8mm, 플랜지 두께 12mm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L형광입니다. L형광은 기역자 모양이라서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창틀, 트러스 구조 등 모서리 보강이나 연결 부분에 주로 사용됩니다. 규격 예시는 L 100 곱하기 75 곱하기 7T인데 100은 긴 변, 75는 짧은 변, 그리고 7T는 두께, 긴 변, 짧은 변, 두께를 나타냅니다. L 형광은 길이에 따라서 이 변이 긴 변과 짧은 변이 있는 경우는 부등변이고, 이 변이 길이가 두 개가 같다 간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긴 변, 짧은 변이 아니라 뭐 가로, 세로가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등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형광입니다. C형광과 디귿형광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차이는 C형광은 이렇게 구부러진 립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이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 말린. 그래서 C형광은 이 안쪽으로 말린 립이 있어서 얇지만 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중돌이나 벽체 지지대로 쓰입니다. 규격 예시를 보면 C 100 곱하기 50 곱하기 20 곱하기 2.3T는 C형광의 높이가 100mm이고 너비가 50mm이며 립 길이가 20mm 그리고 두께가 2.3mm다 이 내용입니다. 디귿형광을 살펴보겠습니다. 디귿형광은 한쪽 면이 이렇게 평평하고 그래서 벽면이나 바닥면에 붙여서 쓰기가 좋아서 측면 지지대나 장비 받침대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규격 예시는 디귿 150 곱하기 75 곱하기 10T 곱하기 6.5T는 높이가 150mm, 너비가 75mm, 그리고 외부 두께, 세로의 외부 두께가 10mm, 플랜지 두께, 위아래 두께가 6.5mm라는 내용입니다. 미음형광입니다. 미음형광은 내부가 비어있는 사각 파이프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힘을 받아도 균형 있게 버티기 때문에 기둥, 난간, 펜스 등의 제격입니다. 규격 예시를 보면 미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2T는 높이가 100mm, 너비가 100mm, 두께가 3.2mm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R은 반지름을 제가 의미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미음형광 이 모서리의 굴곡이 이 곡률, 이 굴곡이 얼마다 할 때 R로 표현하고 해서 뭐 R8 그러면 뭐 반지름이 R인 그런 원형이다. 그리고 이 XY가 있는데 XY는 단면의 중심축으로 힘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비닐하우스의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 둘씩 설명을 하고 기출문제를 복원한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스 끈 골뱅이 1400이라는 것은 하우스 끈을 1.4m마다 설치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간격이 1.4m라는 거고 이 선이 파단선으로서 중간에 생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석갈의 SPVHS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용 고강도 강관을 이 SPVH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어떤 종류의 관관이라는 걸 얘기해 놨고 파이 25.4니까 외경이 25.3mm며 두께는 1.5mm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가래를 간격을 얼마마다 해라? 600mm마다 이 석가래를 설치해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그랬는데 하우스 끈, 이 끈의 골뱅이가 간격이니까 끈의 간격은 1.4m이고 축고는 이 옆의 높이를 말하는데 축고는 2.6m이다. 그리고 하우스의 길이, 여기 치수선이 95,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우스의 길이는 95m이며 가로대 지름은 여기에서 파이가 25.6이기 때문에 25.6mm이고 두께는 2.0T 그래서 이
1.5mm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의 기초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도의 기초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건 기출 문제입니다. 이 하우스 정면도를 보면 마감 파이프가 있고, 마감 파이프가 지름이 25.4mm이며 두께가 1.5mm입니다. 그래서 PO 필링 같은 경우는 0.1mm 두께라는 거고, 지붕에 축고는 2.1m, 동고는 3.7m. 그래서 축고는 이 지붕이 있는 곳까지의 높이가 축고이고, 그리고 이 지면으로부터 지붕의 끝까지 이게 바로 동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L은 그라운드 레벨이라는 의미인데 다음 지문에서 설명할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 평면도가 주어졌는데, 지붕 평면도를 보면 25,025m가 하우스의 길이라는 거고, 하우스 전체의 길이, 그리고 이게 하우스의 폭이라는 의미, 너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브레이싱이라 나오는데, 브레이싱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가세를 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구조체가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대각선의 그러한 자재이고, 여기서 도리가 나와 있는데, 도리는 구조물의 가로 방향, 즉 긴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되어서 석가래를 받쳐주는 수평 부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석가래는 지름이 33.5mm, 외경이 33.5mm이며 두께는 2.1mm. 그런데 어떻게 설치해라? 600mm 간격으로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정근 골뱅이 1200이라는 것은 고정근을 1.2m, 그러니까 이 1.2m마다 고정근을 설치해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그랬는데, 이 석가래가 파이 33.5 곱하기 2.1t 골뱅이 600이니까 이 말은 석가래의 파이프 직경이 33.5mm이고 두께는 2.1mm, 골뱅이가 간격이니까 간격은 600mm이다, 이 내용입니다. 2번 하우스의 폭, 길이, 연속기체의 총 길이, 면적, 출입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정면도에서 하우스의 폭을 알 수 있고, 이 지붕 평면도에서 하우스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의 폭은 7.2m, 길이는 25m였습니다. 그러면 연속 기초의 총 길이는 이 그림처럼 되기 때문에 7.2m, 7.2m, 25m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변의 길이를 다 더해 준 게 연속 기초의 총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 곱하기 2, 길이 곱하기 2니까 14.4 곱하기 50이니까 64.4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폭하고 길이하고 곱하면 되니까 7.2 곱하기 25를 해서 180mm가 되겠습니다. 출입문은 정면도를 보면 가로 세로가 2400 곱하기 2400이므로 출입문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m가 되겠습니다. 3번 GL0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몇 mm이다 이랬는데 GL0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GL0은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지표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선. 4번 배기팬 2마력의 송풍량이 300세제곱미터, 최적이죠. 300세제곱미터가 퍼 민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분당 송풍량이 300세제곱미터일 때 시간당 환풍량과 소비 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당 송풍량이 300제곱미터이므로
시간당 환풍량은 이 분을 시간으로 고쳐 60분을 곱해주면 결국 시간당 환풍량은 송풍량 곱하기 60분이니까 18,000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이 마력이 몇 와트인가를 알면 소비 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마력은 말 하나가 끓었을 때 그 힘인데 1마력은 0.746kW 0.746kW이기 때문에 102편이 2마력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746을 하면 1.492kW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1마력이 0.46kW라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도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면을 직접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와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며 현재 농사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동하우스, 그 연동하우스 온실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선명하게 정리를 한 것을 그 도면을 제공해 드리겠으니 다음 강의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